그게 아까 저기 윤창현 교수님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현저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건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법원의 예. 의견이기도 하고, 검찰의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당시에 그러면 미네르바의 글이 어떻게 시장에서 수용이 됐느냐를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긴급 업무 명령 자인한 금융당국. 그다음에 미네르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정부와 그 부작용에 대한 미네르바식 비꼼으로 해석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감독 당국이 이날 외환시장 거래 주체들을 몰아세운 방식은 시장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됐다. 결국 미네르바의 긴급 명령설도 자인해버린 꼴이 됐다. 그러니까 미네르바가 정부의 그 외환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런 순기능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그 뷰스앤뉴스라는 기사인데 거기서도 역의 환율 98원 폭등 미네르바와 맞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프레시언에서도 역의 환율 98원 급등, 그다음에 미네르바 의혹 제기 사실로.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연말 종가 관리 연초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라고 하면서 연초 시장에서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미네르바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글이라는 것이 당시에 시장에 그다음에 거기에 시장에 보도하는 이 언론기관에 뭐라고 되냐면 정부의 무원칙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고 그다음에 그 미네르바의 지적이 상당 부분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이게 무슨 공익을 해야 하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한마디 12월 29일 날 글 아닙니까? 예, 제가 아니죠. 한마디 30일 날, 31일 날 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9일 29일 날에 이제 글은 미네르바가 올린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지적을 할 수 있냐? 무슨 환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무슨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식은 시장 변수입니다. 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는 뭡니까?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단기 금리를. 그러면 그건 정책 변수입니다. 그럼 환율은 뭐냐? 시장 변수인 동시에 정책 변수입니다. 어떤 국가도 환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개입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자국통화 가치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통화 가치의 보호라는 건 결국 환율을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상적으로 전화도 걸고 또 모임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날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은행 쪽에서 이 달러 사자 수요가 오는데 주로 어떤 은행이냐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그러면 그 은행들이 주문을 낼 때 자기 주문만 내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주문도 섞어서 같이 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인들이 이 글을 보고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하고 어떤 그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정책 변수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 글이 일종의 일종의 뭐 돌멩이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주장은 이 비판글에도 나오거든요. 연말 환율은 정부나 기업의 연말 결산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만큼 정부가 환율을 끌어내리긴 배경은 이해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같은 속보이는 개입을 이러면서 비판한단 말이죠. 그리고 논점은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당시에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서까지도. 아니,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그럼 인터넷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설령 공익의 목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해서 가짜 공문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공익의 목적이 있으면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처벌을 못하고 안 하고 왜냐하면 공익의 목적이 있느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가를 본인이 만약에 인식을 했다면 일찍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공익을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공익의 목적을 그렇죠. 공익을 목적으로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합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건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우선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건 뭐 그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7월 30일의 글과 12월 29일의 글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예, 7월 30일 글은 외화 예산 환전 업무 중단.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하루 뒤에 환전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잖냐라는 그런 주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12월 29일 달러 매수 금지 긴급 조치, 이건 아까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은 없었지만 뭐 실제로 그런 의사 전달이 있었다. 근데 다만 그것은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 번씩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성수 교수께 우선 좀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미네르바의 글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혼란이 생긴 측면도 있지만 이미 예.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특히 12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정부가 연말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외화 자금을 푼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했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불확정 개념이나 무슨 이 모환 개념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예. 사실은 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으면 다소 과장이 있고 사실관계가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위라고 우리가 단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그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